요즘 미국 전역에서 10대들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미국 탈출 해시태그 한국으로 가자라는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의 이유입니다. 단순한 K-팝이나 한류 열풍이 아니라 미국 교육과 안전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한국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경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매사추세츠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한국 수학 여행이었습니다. 단 일주일의 경험이 10대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는 곧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교육 난민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까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낀 걸까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밀리 클라크입니다. 지금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에 물든 보스턴 근교 소녀였어요. 저는 의료계 종사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의대 연구원, 아버지는 유명 제약회사 임원이시죠. 저녁 식탁에서조차 의학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당연히 저는 미국식 교육이 세계 표준이라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왜 그래야 했겠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우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기대했던 건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 여행이었어요. 선배들이 베를린, 바르셀로나, 심지어 두바이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꿈에 부풀어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수학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엔 런던이면 좋겠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꼭 가야지. 아니야, 바르셀로나가 좋을 것 같아. 지중해 해변에서 사진 찍고 싶어. 나는 암스테르담이 제일 끌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진짜 영화 같대. 저도 속으로는 베니스를 꿈꾸며 곤돌라 위에서 찍을 인생샷을 상상했어요. 한 달 동안 유럽 사진을 모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준비를 했죠. 친구들과 함께 유럽의 역사적인 건물들 앞에서 찍을 사진들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발표날,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올해 수학 여행지는 아시아, 대한민국입니다. 강당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어요. 아시아라니?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일본은 친숙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 제 친구 레이첼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야. 뉴스에서 미사일 얘기 계속 나오잖아. 게다가 한식은 너무 맵다던데.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곤 북한과의 갈등,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K-팝 소식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올리비아가 불쑥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 총기 사고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대.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에도 인근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매달 총기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도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완전 봉쇄 훈련을 하는 동안 교실 구석에 웅크린 채로 15분을 보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넷플릭스만 켜도 한국 콘텐츠가 쏟아져. 세계가 진짜 한국 열풍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최첨단 도시. 일본은 한때의 영광이었다면 한국은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야. 내 사촌이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대. 너무 안전하대. 삼성, 현대, LG,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한국 회사잖아. 점점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식단이 나왔거든요. 갈비탕, 잡곡밥, 제철 나물, 심지어 디저트까지. 반찬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넘었고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장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급식은 대부분 기름진 피자 한 조각, 튀긴 감자, 그리고 달달한 음료수가 전부였죠. 영상 아래 댓글에는 미국 급식은 이것에 비하면 교도소 음식이다.
우리나라 급식 예산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지?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 비교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은 일부 학교만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시스템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지만 한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 균일한 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전 지표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무엇보다 문화적 영향력에서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발표 후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는 실망했지만 저처럼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함에 뒤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분단 국가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제가 아는 한국은 CNN에서 보도하는 북한 관련 뉴스와 K-팝 스타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라지는 보스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북한 이슈나 군사적 긴장감, 생소한 언어와 문화까지 낯설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에밀리,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친구 조시가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 불안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나도 그래. 하지만 여행은 항상 모험이잖아.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조시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이 지저분하고 혼잡했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공기는 쾌적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 미국에선 입국 줄에만 30분 이상 서 있는데 여기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또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로봇이야? 진짜 움직이네. 와, 영어로 대답도 해주고. 이게 진짜 위험한 나라라고. 제 친구 메건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미국 집보다 빨랐고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엄마, 나 지금 4K로 영상통화하고 있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미국에선 영상통화만 해도 끊기는데. 아! 다운로드 속도 봐. 영화 한 편이 10초 만에 받아지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미래도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과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저 아파트들 봐. 전부 새 것처럼 보여. 메건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건물이든 간판이 전부 빛나고 있어. 네온사인도 아니고 LED 스크린이 가득해. 조시가 놀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교통 시스템과 도로 위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는 곳마다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5개 스크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QR코드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대. 타일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나무마다 번호표가 붙어있네. 도시관리가 정말 체계적인 것 같아. 레이첼이 관찰했습니다. 우리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거의 모든 도시 시설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전광판,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존, 그리고 횡단보도 위 스마트 신호등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정말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 버스표를 쓰는데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하이테크였어요. 스마트 변기부터 시작해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
심지어 침대 옆에는 스마트홈 컨트롤러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봐. 커튼이 리모컨으로 열리고 닫혀. 우리는 호텔 주변을 잠시 산책하며 첫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는데 처음엔 그저 높은 건물 하나 오르는 거라고 시큰둥했어요. 또 전망대? 우리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데 저와 친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타워에 오르자 그건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었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빽빽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와, 이 도시 끝이 안 보이는데? 서울은 뉴욕처럼 격자형이 아닌 유기적인 형태로 뻗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산과 공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워 안에는 수십 개국 언어로 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었고 한국의 역사와 서울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력은 진짜 미쳤다. 타일러가 스크린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보다 훨씬 재미있게 만들었네. 매건이 덧붙였어요. 전망대 유리창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창문에 대면 보이는 건물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기술과 관광을 이렇게 잘 융합한 모습에 놀랐어요. 이건 미래형 도시야.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후 60년 만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재건됐어요. 이런 빠른 발전을 한 도시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죠.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역사와 성취가 있는데 서울타워 주변에는 사랑의 자물쇠라는 것도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어두는 장소였어요. 다양한 언어로 쓰인 사랑의 메시지들을 보며 이곳이 얼마나 세계적인 도시인지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생각해봐.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어요. 이건 놀라운 회복력이죠. 저녁에는 강남역과 코엑스몰을 방문했습니다. 번화한 강남의 밤거리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빛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강남이네. K드라마에서 많이 봤어.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코엑스몰의 거대한 지하 쇼핑센터와 수족관, 도서관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특히 별마당 도서관의 책장 천장은 압도적인 광경이었죠.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형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걸 보기 힘들어. 조쉬가 말했어요. 여기 학생들은 진짜 배움에 열정적인 것 같아. 코엑스 수족관에서는 열대어부터 상어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미국 수족관과 다른 점은 교육적 요소가 강했다는 것. 모든 전시에 QR코드가 붙어 있어 스캔하면 해당 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코리안 스타일인가 봐. 놀이와 교육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거.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냥 재밌게 봐 정도인데 여기선 재밌게 배워라는 느낌이야. 우리는 현지 음식점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즐겼어요. 처음에는 생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낯설었지만 곧 신선한 고기와 다양한 반찬의 맛에 매료됐습니다. 이게 진짜 고기 맛이구나. 조쉬가 삼겹살을 씹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먹던 패스트푸드 햄버거는 대체 뭐였던 거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식당 아주머니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제대로 굽지 못하자 직접 와서 도와주시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고기를 싸먹는 방법을 배우면서 음식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고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국어 잘하네. 많이 먹어. 그날 밤 우리는 조별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 세상에, 이 밤에 혼자 다닌다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저기 봐. 여자 혼자 이어폰 끼고 걸어가. 핸드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들고 다녀. 여기 진짜 평화롭다. 미국에선 어두워지면 여자들 혼자 못 다녀.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노출된 우리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건 한국의 명문 특목고 방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과연 미국 학생인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학교에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단정한 교복,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학생들. 밝고 반듯한 태도. 어서 와, 반가워. 우리 학교 구경시켜줄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다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친구 타일러가 속삭이자 저도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압도당했죠. 교실엔 전자칠판, 복도엔 프로젝트 전시물, 미술실과 과학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유리장 속 수십 개의 국제대회 트로피들은 한눈에 봐도 다른 차원의 학교라는 걸 느끼게 했어요.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거야. 올해는 로보틱스 대회 준비 중이야. 그들의 말투는 당연한 듯 했지만 저에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업에선 미적분을 토론하고 칠판 앞에서 AI 기초 원리를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달엔 양자 컴퓨팅 특강도 들었어. 미국에선 대학에서나 다룰 법한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 보통 12시간쯤, 시험 땐 더하고. 그 시간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공부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눈에는 공부라는 단어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왜 배우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다음 주말 파티?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목표는 너무 짧고 너무 얕았던 것 같았어요. 그들 앞에서 제 꿈은 마치 흐릿한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 후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급식실로 안내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지만 실제는 영상보다 더 놀라웠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맑은 소고기 무국, 각종 나물 반찬, 계절 과일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어요. 와, 저기 갈비찜 봐. 진짜 레스토랑 수준이잖아. 제 옆에 있던 친구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화려해.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가 부끄러울 정도야.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풍미가 깊었고 영양이 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냉동 피자,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가 전부였는데 이곳에선 매일 다른 메뉴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잡채 맛이 정말 좋다. 타일러가 감탄했습니다. 채소와 고기의 균형이 완벽해. 우리 학교에선 채소라고 해봤자 양상추 조각 몇 개가 전부인데 이 맑은 국도 깔끔하고 맛있어. 매건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고기 육수가 정말 진하면서도 담백해. 우리 집 수프보다 훨씬 맛있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학생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의 마음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미국에서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 안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급식을 마친 뒤엔 한국 학생들과 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학교 생활에서 뭐가 제일 좋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진짜 좋아. 선생님들이 진짜 열정적이야. 단순히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셔. 나는 로봇 동아리랑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진짜 다양하고 재밌어. 그들의 대답은 언제 집에 가지? 또는 쉬는 시간이 최고야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배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고 그걸 즐기고 있었죠. 미국 학교와는 정말 다른 문화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에 진심으로 투자하는 나라였고 이곳의 학생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짜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여러 곳의 관광과 체험을 하고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숙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무색할 만큼 환하게 빛나는 서울. 거리에는 여전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풍경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교육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 일주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열정적인 학생들, 정성과 배려가 느껴지는 학교 급식.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일상들. 이 모든 것이 제가 몰랐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미국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전함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한국에서 찾았으니까요. 귀국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예상대로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 외국에서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잖니. 지금은 그냥 감정적인 걸 수도 있어.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죠. 정말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요. 한 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유학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들, 입학 요건, 비용, 생활 환경, 장학제도, 기숙사 시스템까지 영어만 가능한 학교부터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주는 곳까지 샅샅이 알아봤고 직접 이메일도 보내보고 졸업생 후기까지 정리했죠. 부모님께 보여드릴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었어요. 저의 진심을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직도 한국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냥 감정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알아봤고 준비도 해봤어요. 부모님은 제 자료들을 조용히 보시고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결심이 진심이라면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자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입학 인터뷰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쉽진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와 면접 준비는 정말 도전이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클라크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조차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죠.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울수록 더 빠져들었어요. 발음도 문법도 한자도 낯설었지만 그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세상을 향한 설렘. 그게 제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에밀리.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꼭 성공해서 돌아와.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 이 단어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한국 음식 만들어줄게. 다음 주 수학 시험 같이 공부하자. 한국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저를 계속 놀라게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해. 제 멘토인 수진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교실마다 설치된 최신 디지털 기기들도 인상적이에요. 전자칠판은 기본이고 태블릿으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요. 심지어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익명으로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정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놀라웠던 건 학교의 진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상담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학교에는 매달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인공지능 연구소 박사님이 오셨어. 다음 주엔 환경공학자가 오신대. 수진이가 알려줬어요. 너도 꼭 참여해봐. 학교 안전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출입구마다 보안 요원이 있고 모든 사람은 신분증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총기 사고나 폭력에 대한 훈련은 거의 없다는 점. 미국에서는 매달 하던 총기 대피 훈련이 여기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서 학교 총격 사건 같은 건 거의 없어.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대신 지진이나 화재 대피 훈련은 자주 해. 방과 후 활동도 다양했어요. 로봇공학부터 악기 배우기, 케이팝 댄스, 요리,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동아리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았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활동에 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활동이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선 이런 활동에 큰 돈을 내야 하는데 제가 말했더니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준이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급식도 여전히 저를 감동시켜요. 매일 다른 메뉴, 영양사가 계산한 완벽한 영양 밸런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메뉴에 반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지난달 급식 만족도 설문 덕분에 이번 달엔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더 자주 나오게 됐어. 수진이가 알려줬어요. 학교 주변 환경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학교 주변 지역은 차량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CCTV와 경찰의 순찰이 자주 있어서 안전했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자주 가는 문구점이나 간식점도 교육청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진로 상담부터 심리적 어려움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고 필요하면 언제든 시간을 내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졸업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목표가 생기니 공부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가 경쟁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협력과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성장하는 거야. 수진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후 제가 한국에서의 일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자 미국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너 진짜 행복해 보여. 너 덕분에 한국 교육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찾아봤어. 나도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추천해줄 학교 있어? 처음엔 그저 제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진 미래는 항상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 미래가 오늘의 선택으로 연결되고 있었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도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내가 멋있어 보여서 부러웠는데 이젠 나도 내 미래를 진짜로 준비하고 싶어. 레이첼은 지금 저와 같은 한국 학교에 입학을 준비 중이에요. 함께 교복을 입고 등교할 날을 상상하니 설레기까지 합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요. 꿈은 혼자 꾸는 게 아니라 나누면 함께 현실이 된다는 걸.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한국의 교문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에밀리, 잘 왔어. 이 선택이 너의 미래를 바꿨고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에밀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